나라와 지역 그리고 마을마다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자가 어느 마을에서 겪었던 이야기이다. 그녀는 외국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건축 관련 일을 하던 나름 실력 좋고 인기가 많았던 건축가였다고 한다. 그래서 의뢰가 많아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그녀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잠시 일을 그만두고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아버지의 친구분이 소유하고 있던 별장을 한 달간 잠시 빌려 지내기로 하였다. 아버지의 친구분 역시 그녀와 같은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별장은 폐가였던 옛 기와집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한 것이라고 했고 내부는 포근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살려 인테리어를 한 곳이라고 혼자 지내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꼭 주의하고 명심하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밤 10시 이후에는 집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10시 이후에 너 혼자 있을 때는 그 누가 오던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오라 하거나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 도저히 그게 힘든 상황일 경우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그에게 조금은 겁이 났지만 매주 주말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갈 것이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그 별장의 근처에 도착하니 12개의 집이 여럿이 모여 나름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앙으로 슈퍼가 있었다. 슈퍼 안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 그리고 음료들이 있었고 옛 다이얼식 공중전화기도 있었는데 수화기를 들어보니 수신음이 틀렸다. 그 슈퍼를 지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니 아저씨의 별장이 있었는데 담장이 높고 두꺼웠으며 대문은 상당히 크고 길었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두꺼운 나무문이었다. 외관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주변 마을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았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당히 넓은 정원과 잘 꾸며진 작은 연못이 보였고 고풍스럽고 세련된 2층 기와집이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층고가 높았고 아늑하게 잘 꾸며져 있었다. 한층도 올라가 보니 큰 창문 너머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일단 짐을 풀고 아저씨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저씨께 집담이 왜 이리 높고 두껍게 해두셨는지 물어보았다. 아저씨께서는 가끔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다른 집은 그냥 평균적으로 가슴 높이의 담이었기 때문이다. 아저씨께서 이틀 뒤에 아주머니와 함께 갈 테니 주의사항을 꼭 잊지 말고 잘 쉬고 해서라고 말하시고는 전화를 끊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거의 없어 보여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슈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몇 명의 동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밝고 친절했다. 그렇게 슈퍼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 또래쯤 되는 여자가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상당히 피곤하고 짜증나 보였다. 일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골라 그 앞에 놓았다. 근데 자꾸 혼잣말로 10시 이후에 아무도 믿지 말아야지 라는 말만 반복하며 계산을 안 해주자 카드를 꺼내어 계산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계산을 해주었다. 슈퍼를 나와서는 시골길의 풍경을 보면서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TV를 틀어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려고 시간을 보니 10시가 넘어 있었는데 그 벨소리를 찾아보니 현관비디오폰이었다. 화면 너머로 한 사람이 서 있어서 누구지 물어보자 마을이 장나고 하면서 확인할 게 있으니 잠시 열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저씨가 당부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뜨고 오세요. 라고 하자 그 이장의 얼굴이 순간 매우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변하며 알겠다고 말하며 사라졌다. 그 후에 3시간 뒤에 또다시 벨이 울렸다. 비디오폰을 보니 이번에는 아까 길에서 만났던 친절했던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 집에서 음식을 했는데 나누어 주려고 왔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 1시쯤이었다. 뭔가 이상하여 아까 이장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그 아주머니에게 했다. 그랬는데 아까 그 이장처럼 불쾌하고 화난 얼굴로 순간 변하더니 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저씨께 전화를 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잠시 후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라고 하여 물어보려고 보니 아주머니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아저씨께 아주머니가 사라졌다 하자 바로 스피커폰 밑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끄라고 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해가 뜰 때까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혹시 그게 아저씨라 해도 바로 열어주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전화를 해본 후에 맞으며 그때 열어주라고 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 잠을 설친 후 해가 뜨고 아침 되자마자 나는 이 마을 이장에게 찾아갔다. 어젯밤에 그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자신은 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 역시 길에서 만나서 물었지만 역시 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근데 그들은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다시 숙소로 오는 길에 잠시 슈퍼에 들려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 그 여자를 보자 문득 어제 중얼거리 말이 생각나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어젯밤 11시쯤에 혹시 슈퍼에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나는 슈퍼에 오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자 슈퍼 안쪽에 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곳에 들어가니 책상 위로 컴퓨터 모니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 화면으로는 CCTV 화면이 4분할되어 켜져 있었다. 여자는 그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검색하자 한 화면을 크게 키우더니 그 화면 속에 분명 내가 슈퍼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시간이 11시 10분경이었다. 그 여자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추궁하듯이 말하자 해명하듯이 어젯밤에 겪었던 얘기해 주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여자가 말하길 자신은 다른 동네에 사는데 이모님이 이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며칠만 임시로 대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곳은 9시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오픈한다고 했다. 그 얘기하면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이가 슈퍼물을 심하게 두드리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을 물어보니 그때 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말해주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문을 닫고 이 방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10시 이후부터 자꾸 사람들이 한 명씩 찾아와 문을 심하게 두드렸다고 했다. 그래서 셔터 사이의 쪽창문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급하게 살게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말해주면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직접 찾아 가져갈 테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너무 급한가 싶어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득 이모가 당부했던 말이 생각나서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는데 말을 안 해주기에 아침에 오세요라고 말하니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직접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내가 그곳에 있었고 내가 있었지만 맹세코 나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가지 않았고 집에만 있었다. 그런데 그 화면에는 내가 있었다. 혹시 내가 몽병이라도 갑자기 생겨서 갔나? 그러나 그 시간에는 분명히 내가 깨어 있었던 시간이었다. 슈퍼에서 그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쾌한 눈과 부시시한 머리를 하고 들어와서 막걸리 하나를 들고 계산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혹시 니들 임자가 없는 처자요? 이 마을에서는 임자 없는 처자가 있으면 방문기가 찾아오니 조심들 하더라고. 니 김이 다리 중천에 뜬 후에는 문 열어주면 안 돼잉. 만일 문을 열어주면 못 쓸 짓을 경험하게 될 것이여. 애를 낳는 기분을 미리 경험하게 될 거구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방문기는 뭐고 애를 낳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니. 이상한 말들만 하고는 그 아주머니는 계산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때 슈퍼의 여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모가 이곳이 과부촌이었다고 했다. 옛날에 전쟁 때 마을 남자들이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고 자식 없는 처자들만 살았는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여자들만 있던 마을에서 어느 날 아이를 가진 처자들이 생겨났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아이 아빠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했고 모두 같은 말로 꿈에서 아이 아빠랑 자는 꿈을 꿨다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를 가진 후에는 그 꿈을 꾸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동네 여자애들이 18살이 되면 무조건 시집을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산 위로 다리 중천에 보이는 시간에는
여자 혼자 못 있게 했으며 그리고 이 마을 근처에서 아직도 해결 못한 강간 사건이 많은 동네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래서 자신도 늘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섭다기보다는 궁금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문키가 뭔지가 정말 궁금했다. 일단 이와 슈퍼에 들렸으니 간단하게 요기할 것을 사서 숙소인 별장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방문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의외로 세계적이었고 다양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사례 중에 노마니아의 드라큘라 역시 방문기의 습성과 행동이 많이 닮았다는 분석을 적은 이야기도 있어 나름 신기했다. 그래서 더 알아보기로 했다.